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9 수능 특강 영어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항상 시간은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의 밀도는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100가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라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보낸 50대, 60대의 1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인생에서 10가지를 바꾸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이 시험, 또 입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에게 시련이자 좌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가 왔다라고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일단 연계교재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서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요. 일단 1등급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 몇 가지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좀 덜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장 독해가 아니라 지문 독해 공부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읽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생각하면서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모자랐던 거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정보를 잘 소화하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지문의 한 절반 지점 정도에서 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지문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덜 읽더라도 꼭 생각하면서 읽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번 볼 생각하지 마세요.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이제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여러분한테 없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세요. 친구들이 진도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예습하시고 저랑 제대로 복습하고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 한 번 더 보는 정도로 충분하게끔 준비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진도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어설픈 완벽주의는 이제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어 성적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비해서 잘 안 나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말로 매끄럽고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집착을 버리십시오. 일단 지금은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맥을 짚어가면서 읽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저랑 차츰차츰 공부해가면서 볼 거고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목적 추론이라든지 두 번째 시간에 분위기 심경 추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하기에는 조금 지문들이 쉽습니다만 아마 세 번째 단원부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 이렇게 글을 읽어야 하는 거구나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약속만 여러분 마음에 두고 여러분 교재의 첫 번째에 있는 이제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지문부터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넘겨보시면은 유형이 뭐예요? 그쵸?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발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왜 썼을까? 무슨 목적을 갖고 썼을까? 네가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사실 어려운 유형 아니잖아요. 빨리 답을 찾는 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두 문장을 읽고 중심 소재를 파악을 하세요. 아, 여기에 대한 글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한번 선택지를 보십시오. 의외로 아예 소재에서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수능에 진짜 출제되었던 문제들에는 아예 소재부터가 다른 선택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꽤 많이 정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노골적으로 야, 내 목적이 이거거든 이라고 나타내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 바로 선택지로 이동해서 정답을 확정 지은 다음에 다음 문항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꼭 이거 굳이 끝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혹은 다 읽더라도 아주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목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단서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I'd like to ask 이렇게 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Would you please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I'd like you to 뭐
당신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uld I ask you to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류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골적인 표현들이니까 여러분이 요거 나오면 요 부분 좀 눈여겨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게이트웨이 들어갈 거고요. 2018학년도 대수능 18번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대수능에 나왔던 지문은 다시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문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맥을 짚어가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문을 해석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m a teacher. 저는 교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이렇게 수식 표시하겠습니다. Working at East End High School. 이스트엔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다? 교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read. 자기가 읽었대요. 자, 뭘로부터? From your notice. notice라고 하는 거는 뭐 게시글, 공지글 이런 겁니다. 자, 게시글에서 자기가 읽었답니다. 자, 뭘 읽었어요? East End Seaport Museum이라는 박물관이 is now offering. offer라고 하면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뭐를 제공하고 있어요? Special program, 특별 프로그램. 그 이름이 이겁니다. 2017 Bug Lightout Experience라는 등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자,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읽으시면 안 되고 소재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뭡니까? 그쵸? 등대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 글의 소재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읽고도 선택지를 일정 부분 소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바로 한번 선택지로 넘어가서 진짜 그런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단체 관람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려고. 자, 이 사람은 지금 이용객의 입장에서 글을 쓴 거지 자기가 막 안내하는 직원의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교내 행사에 초청할 강사 추천. 지금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를 읽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역시 무관합니다. 3번, 프로그램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려고. 이건 가능한 답변인 것 같고요. 4번,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자기가 소개하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지금 이용객의 입장이라고요. 그럼 4번도 안 되겠죠. 5번, 견학 예정 인원수의 변경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제 정답 확률이 50%까지 올라갔어요. 3번 아니면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에만 신경 써서 읽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노골적인 단서. 자, 이 지문에도 등장을 하죠.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Would you please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죠?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의 표현이었어요.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no나 ask 뒤에 나오는 if는 우리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If it is possible,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고요. To make a group reservation, 단체 예약이 가능하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뭐에 대한 단체 예약이에요? For the program이니까 뭐 11월 18일 토요일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체 예약이 가능하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아주 노골적인 단서가 딱 등장을 하면 요거구나 하고 바로 정답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진짜 그런지 보세요. 아까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그랬는데 이제 확실하게 몇 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번, 프로그램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쓴 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동일한 유형으로 이제 이어서 우리 엑서사이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 텐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까지 목적 추론 문제가 어떻게 연계됐었나. 2013학년도에 목적 추론 문제가 어법성 판단으로 6월 모평, 9월 모평에 연계된 바가 있었고 또 목적 추론 문제 가지고 요지 추론으로 변형해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추론 문제는 좀 어쩔 수 없이
디테일한 문법 사항을 좀 챙기면서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모든 지문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보진 않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단원이니까 좀 세세하게 해주시는군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분차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들어가서는 막 문법 챙기고 이런 거 하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걸리적거릴 만한 문장 요소들은 좀 미리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Be aware that 이거 무슨 뜻일까요? 대절을 알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대절을 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주어 have helped. 자, 주어가 도왔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뭘 도왔지? 뭐를 해당하는 걸 우리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예, 목적어라고 불러요. 아, 쌤, 목적어니까 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have helped make라고 하면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선생님, 목적어면은 뭘 ing를 붙이던 to를 붙이던 막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어찌 이렇게 그냥 원형으로 갖다 썼습니까? help 같은 동사는 굉장히 특이해서요. 자기 뒤에 목적어 자리에 그냥 원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투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만 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make, 목적어, 보어. 또 이렇게 뒤에 구조가 이어지는데 얘는 목적어를 보어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어볼까요? 우리의 사무실을 a pleasant place, 아주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죠? 끝에 이렇게 꼬릿말처럼 해석 공식 005번이라고 달려있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했던 개념 강의 중에 해석 공식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영어의 기본기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딱딱 맥을 짚고 넘어갔을 때 무슨 얘기지? 나 저거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해당 강의 자료실 가시면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 코너 꼭지마다 여러분이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번에 위에서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allow라고 하는 동사는 허락해주다, 허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하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허락해준 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고요. 아, 쌤, 근데 제 책에는요, 이 두 번째 투가 안 보이는데 얘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 그냥 같이 쓸래? 그래서 투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가 2번 하게끔 허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1번 하게끔 허용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그럼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앞부분 읽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소재 파악. 소재 파악한 것은 여백에 반드시 쓰세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갑니다. A lot of you. 많은 여러분들께서 are now aware that 이거 했던 거죠. 이미 대절 이하를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이크 쿠퍼가 has accepted a position. position이라는 게 어떤 자리, 직책이니까 직책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직책은 뭐 일리노이스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거죠. Mike will be the head animator. 자, 마이크는 이 수석 애니메이터가 될 거래요. 어디에서 일하는? Dream Animation Studio에서 일하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딱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이 마이크란 사람이 직원이고 이 사람이 뭔가 일자리에 변동이 생겼구나. 우리 이런 걸 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이직입니다. 자, 이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선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1번 선택지에 이직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자리로 옮기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걸 인사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5번 선지도 어쩌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일단 선택의 범위를 좀 좁혀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야지 정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어요? 아직은 좀 이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animation department라고 하는 단어는 부서란 뜻이에요. 부서, 그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부서가 will not be the same, 똑같진 않을 거랍니다.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마이크가 없이는 똑같지 않을 거래요.
아니 누가 있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야 너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건 욕이고요. 아 같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his optimistic outlook이라고 하고 막 길게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줄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덜 읽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생각만 잘 하면. 자, 보세요. optimistic. 이게 뭐 낙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vigor라고 하는 요 단어는 활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easant라고 하는 건 뭐 즐거운 거고, positive, 긍정적인 거고, 제가 독해력이 모자라서 다 못 읽었다 하더라도, 아, 지금 좋은 얘기하고 있구나. 누구에 대해서? 이직하는 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구나. 마이크를 칭찬하는 내용이네. 사실은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충분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만 실전에서는 그냥 칭찬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의 어떤 낙관적인 outlook이라고 하면 관점, 그리고 abundance는 굉장히 풍부한 거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vigor, 활력, 이것이 have helped,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뭘 도와줬는지 여기서부터가 목적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무실을 a pleasant place to work, 일하기 아주 즐거운 장소로 그렇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고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비타민 같은 존재였군요. 또 있어요. His positive contributions.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거는 공헌입니다. 그죠? 그가 했던 그 긍정적인 공헌. 자, 어디에 기여했습니까? 전치사부터 제가 명사까지 묶을 거고요. 이 dynamics라고 하면은 이 어떤 의미냐면 뭔가 원동력, 활력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서의 어떤 원동력, 활력에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 이것이 will be greatly missed. miss라고 하면 그리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리워질 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he is definitely worthy of the new position 그랬고요. 이 worthy of라고 하는 표현은 아, 뭘 진짜 받을 만하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definitely는 그냥 부사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웬만하면 매우 이렇게 해석하시면 다 통해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 빼고는. 자, 그는 분명히 worthy of the new position, 이 새로운 직책을 맡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칭찬이에요. It will allow him. 자, 아까 봤던 구조죠. 기억나십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해줄 겁니다. 자, 그것, 즉 그 새 직책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to further his potential. potential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잠재력이고 further가 막 개발하다 이런 거니까요. 그 사람의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게끔 그렇게 도와줄 거고요. As well as 또한 take Dream Animation Studio to a higher level. 이 Dream Animation Studio를 take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요? 더 높은 단계로까지 데려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잘된 일이고 이 Dream Animation Studio에게도 잘된 일이고 아 계속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부분은 빠르게 읽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allow는 누구누구에게 투부정사하게끔 해주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요 뒤에는 그래서 우리 to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currently, 자 현재로서는요. I have no plans. 저는 계획이 없어요. plan이란 단어는 투부정사 수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replace는 대체하다 이런 거니까 제가 마이크를 대체해서 누군가를 쓸 계획은 없대요. 아,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 칭찬 끝난 것 같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다른 사람을 채용할 생각은 없고 수잔 피트가 will assume full responsibility. 아, 쌤, 저 이 단어 압니다. assume, 가정하다는 뜻 아닙니까? assume이 가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책임 따위를 떠맡다 그럴 때도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수잔 피트가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For his tasks. 그 마이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결국은 뭐 새로운 정보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이 이직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끝까지 그냥 그게 답니까?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On behalf of all of us. On behalf of가 누구를 대신해서거든요. 자,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저는요. 마이크 쿠퍼에게 every success.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모든 성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Dream Animation Studio에서요. 이런 지금
가서 잘 하세요. 이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글은 그냥 이직을 알리는 게 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설마 이게 다야?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쭉 가봤는데 진짜 그게 다였고요.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정답일 거야 라고 짚었던 부분이 역시나 답이었습니다. 자, 뭐 내용 복잡하지 않지만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서원이 이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일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이야기한 다음에 끝에 가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글이었고 뭐 연계된다면 글쎄요 어법성 판단 문제 정도 여러분이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e aware 뒤에 대절 쓴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help 뒤에 원형 make 쓴 것도 좀 봐두시고 그리고 여기 take as well as 뒤에 투부정사에 to 같이 쓰고 그냥 take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에 그냥 교재에 표시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얘도요, 일단 걸리적거리는 구문들 좀 해결한 다음에 바로 지문 넘어가 보죠. It has been so many years since 과거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since라고 하는 말이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어가 어떤 과거 동사를 한 이후로 so many years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과거에 주어는 이미 그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예요.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걸 영어에서는 이제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하고 have pp, has p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has been이라는 표현을 썼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The number of student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뭐 전치사, 명사 이런 건 다 묶어버릴 거니까 주어가 뭐예요? The number, 숫자, 수예요. 학생들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는 이제 여러 개고 영어에서 여러 개일 때는 명사에 s가 붙잖아요. 이거 안 붙었네? 쌤 이거 단수인데요? 그렇지. 주어가요 이렇게 단수이고 나 1인칭, 너 2인칭 그걸 제외한 건 다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일 때 어디에 s가 붙는다? 동사에 s가 붙는다 그랬으니까 continues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다만 요거 하나만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A number of는 뭡니까? 네, 얘는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일종의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학생들의 숫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볼게요. So that 주어 can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꼭 좀 기억해 둡시다. 독해를 위해서. 자, 그 다음 위에서 일곱 번째 줄 한번 봅시다. Make this work possible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make 뒤에요. 이렇게 이번에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요. 이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하게라고 해석되고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구나. 자, 앞에는 우리가 조금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살펴봤지만 지문에 들어왔을 때는 크게 읽어갈 겁니다. 바로 볼게요. It has been so many years. 여러 해가 시간이 지났대요. 뭐한 이유로? We started our school. 저희가 학교를 시작한 이유로. 여러분 전치사 with는요. 얘가 그냥 있는 애가 아니고 사실은 뜻이 다 있어요. with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세웠냐면 providing education to poor children. provide가 제공하다 이런 거니까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 학교를 시작을 한 지 여러 해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요, 학교네요, 학교. 그죠? Today, 오늘날, we have a total of는 총, 뭐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총 50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소재 파악했으니까 선지 한번 볼까요?
학교랑 관계없는 선택지가 있습니까? 아, 안타깝다. 이번에는 약간 좀 우리의 시간을 더 쓰려고 출제진께서 완전히 벗어나는 소재를 선택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읽어야죠, 뭐. We have provided education. 저희가 교육을 제공을 했어요. 누구에게?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략 5,000명의 학생들에게요. As of today라고 되어 있는데 요 as of라는 표현은 언제 현재로, 언제를 기준 일자로 이런 뜻입니다. 뭐 인원수를 얘기할 때 기준점이 언제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5,000명에게 교육을 제공을 해왔대요. 그리고 the number of students, 아까 했던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의 수가 continues to increase,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year by year, 매년마다. 이게 매년이란 뜻이에요. 매년 늘어나고 있답니다. 아까부터 계속 뭐 얘기해요? 학교 얘기하면서 학생 수 얘기를 자꾸 해요. 학생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As a result, 그 결과 we need to build extra classrooms. 저희가 교실을 좀 추가해 이런 뜻이죠. extra가. 추가 교실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구나. 그죠? 저희가 좀 교실을 더 지어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so that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we can easily accommodate. accommodate이 이렇게 수용하는 거니까 쉽게 어려움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요. 자, 누구를 수용한대요?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to our school.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숫자의 학생들을 학교에 어려움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답니다. 아, 그럼 결국 이거네. 학생 수가 늘어나서요. 교실이 더 필요해요. 여기까지 왔고 사실은 필요하다. 야, 내가 결론을 얘기해 줄게. 뭐 이런 표현들은 이미 여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주장에 굉장히 가깝게 왔나 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골적인 단서가 뒤에 또 나와요. 우리 맨 앞에서 살펴봤던 표현 기억나시죠? We would like to.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즉 교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요, give you the opportunity. opportunity가 기회란 뜻이잖아요. 당신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기회예요? opportunity라는 단어는 참 투부정사 수식 좋아합니다. To make a donation to this cause. make a donation은 기부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cause라고 하는 단어를 뭐 이유, 뭐 아니면 유발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얘가 대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큰 뜻, 큰 이유, 야 그러니까 그 일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이제 cause, 대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뭐예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준다. 이게 하나의 큰 뜻, 대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o this cause, 이러한 대의에 여러분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기부해주세요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 안 하고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표현을 했던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교실을 더 지어야 하니까 기부 좀 하시죠. 결국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선택지 바로 가도 되겠네. 왜? 노골적인 단서를 찾으면 바로 선지 가자 했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기부라는 말이 들어간 선택지는 몇 번밖에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1번. 교실 증축을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려고 교실을 더 지어야 되니까 기부 좀 하시죠 라는 내용이었다고요. 자, 남은 부분은 어떻게 안 읽던지 빠르게 읽던지.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We hope. 자,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You will consider this opportunity. 귀하께서 이 기회를 좀 고려해 주시기를. 자, 근데 무슨 기회인가? 얘 투부정사 수식 좋아한다면서요. To help make this work possible. 우리 아까 help는 뭘 도와주는지 뒤에 목적어 자리에 원형 쓴다 그랬고 make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랑 같이 써서 뭐뭐 하게 만든다라고 이거 다 했던 거죠. 그죠?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좀 고려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그치, 교실을 더 지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We admire your interest.
admire라고 하는 건 높이 사는 거예요. 저희가 귀하의 관심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In making essential contributions. make contributions, 공헌하는 거고요. essential은 아주 필수적인, 뭐 없어서는 안 된 이런 뜻입니다. 귀하가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해주는 거에 관심 가져주시는 거 저희가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에 대해 공헌을 하는 건가요? Towards the betterment of society. betterment가 뭐 개선, 향상 이런 뜻이니까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공헌해 주시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는 거 저희가 항상 존경하고 있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동사입니다. hope. 그리고 저희가 바라건대 you are able to contribute. 귀하가 공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To this project as well. as well은 이제 또한 이런 뜻이죠. 이 프로젝트, 교실 증축 프로젝트에도 귀하가 이렇게 공헌하고 기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문장을 미주알 고주알 들여다보면 쉬운 문장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파악했으니까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학교인데 근데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교실을 증축해야 된다. 그래서 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어법성 판단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교재에다가 색깔펜으로 표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어우, 숨차다, 그죠? 사실은 막 이렇게 교육이 받고 싶은데 특히 아프리카나 뭐 여러 지역에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제 노동 현장에 내몰려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보낼 거 없나 봤더니 염소랑 병아리 보내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염소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뭐 먹을 수도 있고 병아리는 닭이 돼서 뭐 달걀도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직접 학교를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질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얘도 우리 약간 독해하는 데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해결하고 갑시다. 주어 is tested to assure the highest qu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동사랑 이렇게 pp가 같이 쓰면 이제 이런 거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검사를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아, 쌤, 수동태는요 받다, 당하다로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에 이렇게 남아 돌잖아요. 해석이 앞에서 끝났는데도. 이 남아 도는 투부정사는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ssure라고 하는 건 보장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highest quality,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demands, 요구를 합니다. 자, 뭘 요구할까요? 첫 번째, we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이라는 표현이 하단에 나와 있고 물론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bite가 이렇게 무는 거니까 총알이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총알을 물론 이렇게 물었을 때 먹고 싶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물지 않으면 그냥 저를 관통해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럴 때 bite the bullet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하고 그리고 make tough decisions, 어떤 힘든 결정을 내리게끔 그렇게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바닥에서 네 번째 줄 L-4라고 써 있는 건요. 지문 끝에서 네 줄 거꾸로 올라가시란 뜻이에요. Our reputation. reputation은 이제 명성이란 뜻이거든요. 저희의 어떤 명성, 평판이에요. 자, 근데 어떤 평판이냐면 for provide A with B. 아, A한테 B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평판입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the best, 최고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 평판. 그것이 keeps them coming back to us 그랬는데 이 keep이라는 동사는요 재밌어요. 목적어를 계속 ing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them은 고객들일 테니까 고객들이 계속 우리한테 돌아오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안 와닿는 문장이죠. 이게 뭐예요? 뭐야, 고객들에게 최고를 제공한다는 명성이 고객들이 우리한테 돌아오게끔 만든다.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우리말로 확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에서는 사람이 아닌 주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보 처리가 좀 빨라지냐면 사람이 아닌 주어가 나왔을 때는 때문에를 한번 붙여보세요. 대부분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고객에게 최고를 제공해준다는 저희의 명성 덕분에 고객들이 계속 우리한테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죠.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우리 평판 덕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영어에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 앞뒤에 it is랑 that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t is that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Thank you for ordering our new product.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새 제품, 콤마 찍고 나서 제품 이름을 이제 써놨어요. 이 제품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뭔가 신제품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주문을 했어요. 고객이 주문을 했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회사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We are very excited. 저희도 아주 들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its development. 그 제품의 개발에 대해서요. 그리고 no, 알고 있어요. 뭘? You are eager to receive your order. be eager to 부정사를 쓰면 몹시 뭐뭐 하고 싶어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귀하께서 그 주문한 물건을 몹시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이 뭐예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아직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배송은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럼 선택장 보세요. 1번 수송된 물품의 수취 여부를 확인하려고 백보양보해서 가능하다 치고 일단 놔둘게요. 2번 신제품의 주문 조건에 대해 홍보하려고 이미 주문하고 배송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홍보하는 건 아닌 것 같죠. 3번 주문품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 주문품 배송 우리가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놔둘게요. 4번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이미 주문 다 했지만 그래요. 얘도 그냥 놔둡시다. 5번 신제품의 성능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공지하려고. 안타깝게도 지금 앞부분만 읽고 제거할 수 있는 선지가 그다지 많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Because, 자, 왜냐하면 we want to make sure, make sure는 확실히 하다 이거거든요. 저희가 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 신제품이요, is fully tested, 완전히 검사를 딱 받게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검사 왜 하려고 하는데요? to 부정사 아까 남아돌 때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위에서. To assure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가능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assure가 보장하다 그랬죠?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완전히 검사를 받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we have delayed, 저희가 좀 연장을 시켰습니다. 지연을 시켰어요. 뭐를? The final production date, 이 최종 생산일을 for 3 weeks, 무려 3주나. 그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구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좀 더 해야 돼가지고 이게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네. 아직 배송 안 됐죠. 근데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사실 저 같으면 늦어지게 됐으면 막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Our commitment. commitment라고 하는 게 어떤 약속이잖아요. To quality. 이 품질에 대한 저희의 약속이 sometimes demand. 때로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we bite the bullet. 우리가 그냥 그 어려움을 감내할 것을. 참아낼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make tough decisions. 힘든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과 힘든 결정은 다 뭡니까? 그쵸? 제품의 출시가 늦어지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 나왔네.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돼요. 3번. 주문품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안 읽거나 빨리 읽거나. 자, 마저 가보자고요. In the end though.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we know that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힘든 결정이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이거 봤었죠. It is that
얘는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표현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Our reputation, 저희의 그 평판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평판. 근데 여긴 뒤에 조금 뭐가 더 붙었죠? In diagnostic technology라고 해서 이게 진단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단기술, 최고의 진단기술을 갖다가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저희의 그 평판 덕분에요. Keeps them coming back. 고객들이, 이 them이 고객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Year after year. 매해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keep 목적어 뒤에 ing 쓰는 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We will inform you immediately. 저희가 여러분한테 바로 알려드릴게요. 뭘 알려주겠대요? Any further changes. 어떤 추가적인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예요? To this scheduled release date. release date가 출시 날짜예요. 이 출시 일자, 예정된 출시 일자에 추가로 뭔가 변동이 생기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뭐 질문이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리로 전화 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연락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뭐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신제품 주문했는데 감사하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철저하게 품질 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나중에 혹시 또 날짜에 변동이 생기면 뭐 알려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배송 주문했는데 3주 지연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내용이었고요. 우리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어법성 판단 관련해서 이미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표시 잘 되어 있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어우,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문을 한번 볼 건데 목적 추론의 마지막 지문이 제가 참 뭔가 학창 시절의 별명이 황금손이었어요. 황금손.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찝어줘요. 이거 나와. 그러면 그 진짜 항상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의 문제는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제 외우지 못해서 항상 틀리긴 했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짚었단 말이에요. 우리 개념교재 해석 공식 만들 때 여기 있는 문장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다가 예문으로 썼어요. 근데 새로 수능 특강이 나오고 나서 딱 봤더니 그 지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요, 사실은 재활용된 지문입니다. 2013학년도 3월 학평에 나왔던 그 3월 학평 A형에 나왔던 지문을 거의 유사하게 마지막 한 문장 정도 바꿔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문은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걸릴 만한 부분 분석만 하고 지나갑시다. 슈레피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꼭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should라던가 아니면 may라던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조동사라고 불러요. 조동사들은요, 동사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름이 조동사예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이건 언제적 일에 대한 거냐면 과거의 일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should pp는 뭡니까, 쌤? should pp는 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됐었지.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should pp를 쓰고요. may have pp라고 하는 거는 그럼 역시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may. 이거 약한 추측이에요. 뭐 일지도 몰라.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쌤, should have pp면 그냥 should have paid 하면 되잖아요. should have been paid는 또 뭡니까? 이거는요, pay는 돈을 지불하는 거고 been paid는 BPP니까 수동태. 수동태는 아까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받는다, 당한다. 그럼 이건 지불을 받는 거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제가 $875를 갖다가 지불 받았어야 됐는데 근데 실제로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속뜻까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요. 자, 그 다음 위에서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아까 may have pp는 뭐뭐였을지도 몰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주 약하게 추측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I believe I know. 제 생각에는 제가 알 것도 같습니다. 뭘? Why? 대체 왜? There may have been a discrepancy. discrepancy란 단어는 차이, 불일치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몇 개만 더 볼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요 구문이 해석 공식에 넣었던 바로 그 문장이거든요.
우리 전치사 뒤에 이렇게 ing 뭐 이런 거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데 동명사 쓰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앞에 my, 나의 막 이런 소유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말이 어렵죠.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누가 동명사했니? 누가? 그 누가에 해당하는 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동명사면 put이면 putting 이렇게 쓰면 되지 왜 having pu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 아까 조동사 얘기할 때 have pp가 지나간 일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having pp라고 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내가 예전에 having put in 이렇게 투여를 했었다 이거예요. 뭐를? 5시간의 오버타임이니까 이게 이제 초과 근무거든요. 5시간의 초과 근무를 투입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전에 5시간 초과 근무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죠? 자, 요거까지만 볼게요. 자, 바닥에서 5째 줄 한번 올라가 보세요. Thank you in advance. 저 요 표현이 왠지 약간 압박하는 것 같아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막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이 미리 감사드립니다라는 표현이요. 이거는 너 해줄 거지? 야, 내가 미리 감사할게. 빌려줘? 빌려줄 거지? 고마워.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뭘 요청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for correcting your records. 기록을 정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감사 이유가 하나 더 나와요. 두 번째, crediting me with the additional $75라고 해서 이 credit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B를 갖다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에게 이 추가 $75 지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실제로는 요구사항이 2개인 거네. 기록 좀 고쳐서 써주시오. 그 다음에 나한테 돈 보내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 힘든 부분 다 치웠으니까 지문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My paycheck. 봉급, 돈 얘기, 민감한 얘기예요. For the 2-week period. 2주의 기간에 대한 저의 봉급이요. 근데 뒤에 이렇게 ing 붙은 거 우리 이렇게 수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억토버니까 10월 16일 날 끝나는 그 2주 기간에 대한 저의 임금이 was $75 short. 이 short라고 하는 거는 짧은 이란 뜻이니까 짧다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족한이란 뜻이에요. 아, $75가 부족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임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 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일그나 마나 돈이 덜 들어왔는데 더 빨리 주세요. 뭐 그 얘기 아닐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읽어볼게요. For this period. 자, 이 기간에 대해서 I should have been paid. 자, 이거 아까 했었죠.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못했다 이거예요. 제가 $875를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고요. Instead, 그 대신에 my check. 제가 받은 돈은요. was only 얼마였어요? 단 $800였대요. 그러니까 $75 모자라는 거 맞는 거잖아요. 자, 선택지 한번 보십시오. 선택지에서 뭔가 제가 돈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사실은 지금 5번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나머지들은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읽으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한번 볼게요. I believe I know. 제 생각에는 알 것 같아요. 뭘 알 것 같대요? 대체 왜? There may have been a discrepancy. 우리 아까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May have pp. 지난 일에 대한 약한 추측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75 차이가 생겼는지 알 것 같대요. 왜 이게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75의 additional pay, 이 추가적인 급여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for these 2 weeks, 이 2주 기간에 대한 이 추가 급여가 was the result. 사실은 이게 결과이거든요. 자, 우리 아까 요 뒷부분을 했었잖아요. 뭐 한 결과예요? 쌤 얘가 의미상 주어라고 했으니까 은는이가를 붙여볼까요? 그렇지. 제가 having put in 5 hours of overtime. 이 5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던 것에 대한 그 결과거든요. 언제 이렇게 했대요? 이 날짜에 이렇게 초과 근무한 것의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금 지불이 덜 된 이유가 초과 근무 수당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정산이 안 된 거네. 그죠?
The overtime was not reflected. 자, 이 초과 근무한 것이 reflect가 반영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On my current pay statement. pay statement는 그 급여 명세서입니다. 제 급여 명세서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current는 현재의 이런 뜻이니까 현재 급여 명세서에는 반영이 안 됐대요. I have double checked. double check이니까 2번 확인을 해본 거죠. 제가 저의 supervisor, 상관이랑 2번이나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이게 그 상사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오죠. 그럼 우리 이제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여기다가 은는이가를 붙일 겁니다. 자, 그 상사가 assured me, 제게 확인시켜줬어요. 뭘? She recorded my overtime. 아, 자기가 제 초과 시간을 분명히 기록했다. 어디다가? On the timesheets니까 그 시간표에다가 분명히 작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She sent to your office. 자, 근데 이 시간 배당표를 갖다가 10월 17일 날 사무실에 잘 보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기록도 잘했고 잘 보내기까지 했는데 근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압박용 감사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Thank you in advance.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2가지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for correcting your records. 기록이 일단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 2번째, 이 추가 $75를 지불해 주십시오. 뭐에 대해서? For my overtime. 제가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답은 이변 없이 몇 번이었습니까? 5번, 미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의 정산을 요구하기 위한 글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 모르면 외국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억울한 경우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나오는 표현들 챙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 미지급된 급료, 이게 아마 초과 근무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 정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이었고, 나올 만한 부분들은 역시나 어법성 판단. 근데 얘는 사실은 어법성 판단으로 나올 만한 구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내신 시험에 이게 시험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질문은 꼭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잘 보십시오. 자, 어우, 완전 잘했다. 이제 한 칼에 우리 딱 뭐 끝냈어요? 목적, 추론, 유형 다 끝났어요. 이제 심지어 교재 2강 한번 넘겨보세요. 교재 2강은 분위기, 심경, 어조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유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제가 소개해준 방법대로 숙제해 오는 것까지. 괜찮죠? 자, 일단 문제 발문을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 분위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누구누구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분위기, 심경 이런 거 완전 주관적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객관식 시험으로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걸 오답 시비 없이 문제를 내려면 굉장히 노골적인,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분위기구나라는 단서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읽고 바로 선택지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한번 순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부분을 읽고 선택지를 소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소거를 할 거냐면 분명히 이 글의 분위기가 앞부분에서 긍정적인데 선택지 중에 부정적인 게 있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서 소거를 최대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노골적인 단서가 등장하면 거기까지 읽고 그리고 정답 선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게이트웨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심경 변화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온 심경과 뒷부분에 나온 심경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앞에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The start of the boat tour. 이 보트 투어의 시작은요, was far.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뭐로부터 거리가 멀었냐면 우리 what을 got 이렇게 해석을 하죠. What I had expected.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괜찮죠? None of the wildlife. wildlife라고 하는 건 뭐 야생생물들 이런 거니까 이 야생생물들 중에 그 어떤 것도요. 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제가 봤던 야생동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was exotic.
이게 이제 이국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우, 처음 보는데 이국적인데 이 이국적인 게 하나도 없었대요. I could only see dull gray rocks. 그냥 자기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dull이라고 하는 거는 맨날 우리 눈에 밟히는 그런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회색 바위들밖에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게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나요? 실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문풀 전략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하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글의 초반을 읽고 나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한번 선택지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있나? 가볼 거라고요. 보세요. 앞부분이 분명히 지금 막 실망스럽고 별로 분위기 안 좋아요. ashamed. 자, 이건 부끄러워하는 건데 그런 감정은 아니었죠.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disappointed. 실망했다. 이거네요. 3번 delighted. 기쁜. 자, 이건 기쁜 거는 플러스 감정이잖아요. 얘는 절대 아니고요. 4번에 pleased. 기뻐하는. 이것도 역시 아니고요. scared. 자, 이건 겁에 질린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막 겁에 질려 있고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답 2번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delighted에서 변한 감정이 excited, 흥분감에 들뜬 감정으로 바뀌었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바로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But best of all.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I was charmed. charm이 원래 이렇게 매혹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완전히 매료됐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매료당했습니까? The native, 토착의. 그곳에서 원래 살고 있던 새니, 원숭이니, 또 lizards니까 그 도마뱀이니 이런 것들에게 다 매료당했다는 거예요. 명사 뒤에 ing 수식이라면서요. 얘네들은요. moving among the branches, 나뭇가지 사이를 막 움직여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What a wonderful adventure. 와, 이 얼마나 멋진 adventure, 모험인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봤었죠? what a 형용사, 명사 그러면 이렇게 감탄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랬는데 멋진 모험이라고 아예 노골적인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나가는 거 한번 볼게요.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노골적 단서가 보이면 바로 선택지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답은 찾았으니까 맞는지 점검만 한번 해보세요. 실망의 감정에서 excited, 굉장히 흥분감에 들뜬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늘 막 숨가쁘게 달렸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매 강의의 마지막 코너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제가 꽃이 되는 이름이라고 이제 공지사항에도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꽃이 되는 이름은 우리 지훈이 친구가 어머니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3이라고 짜증만 제가 냈는데 다 받아주시고 믿어주셔서 죄송하고 사랑해요 엄마 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기쁘게 하는 일은 참 어렵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쉽답니다. 그냥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가 왜 그걸 이렇게 못했을까요? 오늘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나가고 있는 숙제까지 잘 챙기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 단어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공부한 단어들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